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승아입니다. 주영진? 오늘 저희는 저희가 이때까지 토론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과학자란 단순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뉴스에서의 과학자가 윤리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을 보고 과연 과학자는 자신이 만든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비드 레스닉이 쓴 과학의 윤리라는 책을 읽고 이 주제를 깊이 토론하며 고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과학자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과학은 죄를 짓지 않지만 인간은 죄를 짓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과학이 중립적인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과학일수록 과학자는 결과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는 기술의 직접적인 창출자이자 전달자이므로 일정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과학자에게만 묻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GPS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떠한 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과학자 개인에게만 지는 것이 아닌 정치인, 기업, 사용자 등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과학자는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는 실험을 수행해도 되는가입니다. 먼저 뇌파 조작 기술이란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찬성 측은 뇌파 조작 기술이 가져올 의료적, 사회적 이점이 크다는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파 분석을 통한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치매 등 정신과적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브레인 게이트 프로젝트에서는 BCI 기술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뇌파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아직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인간에겐 적용하기엔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뇌파 조작 실험이 자칫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의 반박으로는 실험 대상자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실험의 목적이 분명히 인류 복지 증진에 있다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뇌파 조작 실험은 해도 되는가가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뇌파 조작 실험은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인간 존엄을 지키며 인류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저 해보겠습니다. 비행기는 빠르고 넓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기술은 평화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하며 민간용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 개발자는 기술이 무기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 책임 문제가 제기됩니다. 군용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민간인을 공격할 위험이 있으며 공격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서 윤리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군사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죠. 또한 전투기 수출이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나 전쟁 지역에 사용된다면 수출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행기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깊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21118 이현우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활동의 종류는 아주 많기 때문에 모든 과학의 윤리적 문제에 같은 관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 활동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다르게 윤리적 책임의 주체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럼 두 가지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문제를 낳는 연구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의도를 중요시하듯 연구에서 비윤리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아 연구자의 의도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이 된다면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윤리적 행위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경우 윤리적 책임은 연구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가 초래할 악영향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괄적이게나마 기준을 세워 체계화시킨다면 과학의 윤리적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도 연구자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에 대한 성찰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상태라면 연구자의 도덕적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자의 도덕적 성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AI가 있습니다. 급격한 AI의 발전 속도를 관련 법안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여 저작권, 범죄의 악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그저 AI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선은 지켜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과학기술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닌 동시에 큰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에게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할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연구의 의도가 비윤리적인 경우, 예를 들어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처럼 사회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연구라면 과학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가 모든 결과를 예측하거나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정치, 기업,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4명은 이번 활동을 통해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결된 복합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덧붙여 과학이 지식 탐구를 넘어서 인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춘 과학도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